우리가 만드는 국어 2학년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김유정의 동백꽃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발단, 전개, 위기의 일부분을 마쳤고 오늘은 위기 남은 부분과 절정, 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을 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 내용 복습하고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이 두 문제를 풀어보라고 숙제를 냈는데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한 사람들은 빨리 풀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동백꽃이라는 소설에서 나와 점순이의 성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나와 점순이의 성격 어떠했습니까? 네. 나는 되게 어리숙하고 순박한 성격을 가졌지만 그에 반해서 점순이는 굉장히 당돌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나라는 사람은요, 점순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지금 이 소설을 읽고 있는 우리는 점순이가 왜 그런지 다 알고 있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몰라.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닭싸움을 할 때 닭한테 고추장을 먹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성격은 굉장히 어리숙하다. 뭐 나쁜 말로 하면 조금 멍청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점순이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어른들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죠? 어른들이 이렇게 뭐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점순이가 뭐 소극적으로 막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하는 모습에서 점순이의 성격을 알 수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점순이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지금이랑 다르게 이 당시에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점순이네 집은 마름이었고 나의 집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즉 우리 집이 점순이네 집에 빌붙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내가 점순이한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내용이었고 이번 시간 내용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소설 내용을 읽고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 36쪽 펴면 되겠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뻗쳤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닭이 한번 쪼인 안가품으로 호들갑스레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찔끔 못하고 막 고른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나는 보다 못하여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어저께 내용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점순이의 닭과 나의 수탉이 닭싸움을 붙어요. 근데 이번 닭싸움은 조금 조건이 달라. 어떤 조건이 다르냐? 나의 수탉한테 뭘 먹였다? 네, 고추장을 먹인 상태예요.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수탉이 고추장을 먹었으므로 굉장히 힘이 세져 있고 당연히 점순이 수탉과 싸움을 붙었을 때 내가 나의 수탉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붙은 그 닭싸움이었는데 처음에는 나의 닭이 이기기 시작했죠. 이기고는 있었지만 금방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는 인물이 넋이 풀려버리고 가만히 서 있게 됩니다. 왜 그랬냐? 닭싸움의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고 그 역전된 상황에 나는 실망을 했고 허탈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고추장을 먹였다고 힘이 세질 리도 없고 고추장을 먹였다고 지던 싸움을 이길 수도 없는데 나 혼자서만 굉장히 멍청한 어리숙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7쪽입니다. 고추장을 좀 더 먹였더라면 좋았을 걸.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퍽 후회가 난다. 장독깨로 돌아와서 다시 턱 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다.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최 먹질 않는다.
나는 할 일 없이 닭을 반드시 눕히고 그 입에다 관련 물부리를 물리었다. 그리고 고추장 물을 타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이부었다. 닭은 좀 괴로운지 킥킥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데 될 게 아니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두어 종지가량 고추장 물을 먹이고 나서는 나는 그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소나기에서 뻗으러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회에다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이다. 여기까지가 위기 부분입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보면요. 네, 고추장을 좀 더 먹였더라면 좋았을 걸. 너무 급하게 싸운 것이 퍽 후회가 난다라는 겁니다. 요거 누구 생각인데요? 나의 생각이죠.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아, 고추장을 좀 더 먹였으면 이겼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고추장을 먹이고 나서 좀 기운을 차리고 다음에 싸움을 붙였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아, 너무 급하게 싸움을 붙인 게 아닌가라는 후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나의 성격 어때요? 네, 여전히 순진하고 여전히 어리숙합니다. 나라는 인물은 굉장히 순진하고 어리숙한 인물로 나옵니다. 자, 닭에게 있어서 고추장을 계속 먹여. 계속 먹이면 닭은 사람이 먹어도 되게 매워서 정신 못 차리는데 닭이 먹었을 때 닭도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그래서 닭이 막 먹다가 네, 어떻게 된다? 뻗으러졌죠. 굳어서 뻣뻣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놀랬죠. 아빠 돈 날까봐. 그래서 얼른 닭장 속에 집어넣었더니 뭐 그 다음날 아침에서야 정신을 차린 것 같다라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까지는 정리를 하자면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여서 나를 괴롭혔고 나는 닭에게 고추장을 먹여보지만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었다 라고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위기 단계였습니다. 자, 다음 절정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점점 더 최고조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37쪽 중간 부분입니다.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놨으니 이 망할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회에서 꺼내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엽년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암만 해도 고년의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련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징둥벙둥 나무를 지고는 불이 나게 내려왔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 또 싸움을 붙여놨으니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소설의 사건, 그 사건의 시간이 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바로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설 맨 처음, 즉, 몇 쪽에 있냐면요. 교과서 28쪽에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하는 그 부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정순이가 또 낙싸움을 붙여놓은 것을 나가 발견하는 그 장면으로 돌아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그런 구성, 즉 역순행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소나무 삭정을 따면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어때? 마음이 당연히 분노를 느끼고 화가 나죠. 그래서 고년의 목정이를 한번 확 돌려놓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거지반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두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 슬개에 널려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렸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 실이 호두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덕푸드덕 하고 들리는 닭의 횟소리다. 피렁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쌈을 시켜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두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나무지게도 벗어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 들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필연코부터 틀림없으리라 부분에 나타나는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을 살펴보면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내가 내 약을 올리려고 각성을 붙이고 있는 거야. 라고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내 닭이 계속 지잖아. 지니까 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약도 오르고 화도 났고 분노도 차고 그러면서도 이기지 못해. 뭐 계급적인 문제도 그렇고 닭의 덩치 차이도 그렇고 이기지 못하니까 너무 분하니까 이제 눈물을 쏟아냅니다. 점순이의 행동에 화가 난 나의 모습, 나의 행동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8쪽입니다.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탈기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두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거칠거칠이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른 사이에 큰 수탉을 담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홉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떠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한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이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네, 여기까지가 절정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첫 번째입니다. 지금 계속 나는 점순이에게 화가 났고 분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기에 점순이는 원래는 굉장히 예쁜 계집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다? 네,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라는 겁니다. 점순이에 대한 나의 어떤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에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닭과 닭의 싸움이었는데 내 닭이 계속 지니까 내가 어떤 짓을 벌입니까? 단내로 한 방에 점순이의 닭을 때려서 어떻게 했다?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점순이한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단매로, 즉 한 방에 점순이의 닭을 어떻게 했다?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큰일 났죠? 지금까지 내가 점순이한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는데? 점순이네와 우리 집의 계급 차이 때문이었죠.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일을 저지르고 마는 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점순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 자식아? 누집 닭인데 누구 집 닭인데? 라고 묻는 거 자체에서 우리 뭘 할 수 있어? 네가 감히 우리 집 닭을 죽여? 너 따위가 우리 같은 굉장히 높은 신분의 집의 닭을 죽였어? 라고 묻는 겁니다. 자, 내가 일단 닭을 죽이긴 죽였어요. 그것도 우리 집이 주인으로 모시는 그 집에 닭을 죽였어. 죽일 때는 막 화도 났고 짜증도 났고 해서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점순이의 말을 막 듣고 나니까 무안하기도 하고 아 이제 어떡하지? 우리 집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이제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절정 부분이었고요. 절정 부분을 정리하자면 점순이가 또 다시 닭싸움을 붙여놓은 것을 내가 보고 화가 나서 점순이의 스탁을 어떻게 주겠다? 단매로 때려주겠다라는 게 절정의 내용입니다. 지금 나와 점순이가 닭싸움을 통해서 계속 갈등을 벌여오다가 닭싸움 횟수도 잦아지고 여러 방법들도 나오고 하다가 결국 화가 나서 내가 점순이 닭을 죽여버렸어. 이까지가 딱 절정이었습니다. 결말은 어떻게 마무리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9쪽, 40쪽입니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단부터 안 그럴 터냐? 하고 물을 때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런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단부터 또 그래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터니. 그래 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잃을 테니. 그리고 못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집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요. 자, 점순이가 뭐라 그럽니까? 너 이다음부터 안 그럴 거냐? 라고 묻죠.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야? 용서를 하겠다는 겁니까? 용서를 못 해주겠다는 겁니까?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죠. 즉,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부딪혀왔던 나와 점순이의 관계, 그 사이의 사건, 그 사이의 갈등들이 이제는 조금씩 풀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점순이의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갈등이 해소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점순이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픽 쓰러져. 그러면서 나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쓰러지겠죠. 어디에?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습니다. 동백꽃, 이 소설의 제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소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백꽃이 의미하는 바가 뭔데? 노란 동백꽃. 점순이와 내가 실질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 또 굉장히 샛노란 꽃밭이잖아. 낭만적인 분위기도 조성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 동백꽃, 제 의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 즉 되게 시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두 번째는 위에서 말했듯이 나와 점순이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점순이의 풋풋한 알콩달콩한 썸 혹은 사랑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소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그만 아찔하였다. 너 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인연이 바느질 하다 말고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 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집 빼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여기까지가 김유정의 동백꽃 결말입니다. 결말의 내용은 단순하죠. 나와 점순이가 화해했고 또 화해하면서 노란 동백꽃 속으로 파묻혔다라는 게 결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소설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를 해볼게요. 소설의 서술 순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입니다.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제일 위의 사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위의 사진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내가 점순이의 호의를 무시하는 장면이죠. 점순이가 건넨 굵은 감자 3개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자, 가운데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나에게 무시당한 점순이가 화가 나서 나의 수탉을 괴롭히는 장면이고요. 세 번째는 내 수탉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순이네 수탉을 이기기 위해서 닭에게 고추장을 먹입니다. 자, 고추장을 먹여서 닭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돼? 계속 찌죠? 계속 찌다가 오늘 또 나와 점순이 닭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도 내가 지니까 어떻게 돼? 나는 화가 나서 점순이 닭을 담배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자, 점순이 닭을 죽여서 큰일 났다 생각했지만 점순이는 용서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용서를 해주고 나와 점순이는 노란 동백꽃 밭에 파묻히면서 소설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김주정의 동백꽃 사건 정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유정의 동백꽃을 살펴봤고요. 화면에 나오는 문제 2개를 풀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동백꽃에서 노란 동백꽃의 역할, 아까 3가지 말해줬죠? 그 3가지 한번 같이 정리해 봅시다. 어떤 게 있었죠? 첫 번째는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나와 점순이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거? 네. 나와 점순이 사이에 생기는 풋풋한 감정을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요런 3가지 역할을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소설의 주제입니다. 이 소설의 주제 한번 자신의 생각대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합니다. 2학년 국어방에 올리면 되고요. 학년반 번호, 그다음에 동백꽃 3이라고 해서 올리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택학습에 있는 정철의 홍민가와 문정희의 흙을 밟고 싶다라는 옛날 시와 수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동안 동백꽃 수업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